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산불로 기록된 홍성 산불이 사흘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화재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피해 규모가 늘고 있고 무엇보다 복구가 문제입니다. 다행히 홍성을 포함한 충청권 산불 피해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걸로 보여 복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어미와 새끼 돼지들로 가득했던 축사는 처참하게 깨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저기 돼지 사체가 나뒹굴고 축사 주인은 망연자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냥 너무 놀래고 경황도 없고 하루하루 지나니까 더 힘이 들고 더 뭐랄까 좌절감 아니면 재개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불이 산 전체를 휘감은 바람에 주민들은 3일간 검은 연기에 노출됐고 특히 대부분 고령층이어서 일부 호흡기 질환도 우려됩니다. 산불이 나면 숲에서 그을음 입자 같은 미세먼지가 방출되는데 차량 배기가스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여 마시면은 막 아주 아프고 따갑고 막 그렇더라고. 속 막 탁탁하고. 그러더니 자꾸 더 허요 지금. 홍성군의 잠정 집계 결과 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은 서부면 전체의 4분의 1인 1,454헥타, 집은 59동이 불에 타 4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축사 20동에 돼지 850마리, 닭 8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불이 꺼지면서 복구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무너져 내린 집의 벽돌을 걷어내고 오염물을 치우느라 홍성군 공무원들이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홍성군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거처를 마련하고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등 가능한 모든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우리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전 군청 전 직원이 현장을 돌면서 피해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가용 자원을 지원을 해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는 홍성과 당진, 금산, 보령, 부여 등 충남 7개 시군과 대전, 서구 등 산불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 지원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또 충남도는 긴급하게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 교부세를 받아 홍성군 등에 13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유례가 없었던 이번 대형 산불은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그 뒤에는 현장을 누빈 수많은 소방관과 경찰, 공무원들의 역할이 컸는데요. 다만 사상 초유의 산불로 공무원들을 총동원하면서 벌어진 혼란과 진화 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장비 부족 등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불길은 마을 코앞까지 내려왔고 자욱한 연기는 하늘을 뒤덮습니다. 사흘간 축구장 면적 1000여 개, 산림 752헥타르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대전 금산 산불. 진화가 마무리되자 소방대원들이 새까맣게 그을린 방화복을 한 곳에 걸어둡니다. 장비들도 하나씩 꺼내 점검합니다. 발생 순간부터 완진 때까지 현장을 누빈 이들에게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짙은 연기 속 마지막으로 구조된 요양원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거의 일대가 연기가 막 너무 까맣게 건물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 긴박했던 상황이거든요. 그 차량과 또 피난 차량과 이렇게 엉켜가지고 활동하는데 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것이. 인근엔 15곳의 요양시설과 병원 등이 몰려있어 인명과 재산 피해 우려도 컸었지만 위험을 무릅쓴 소방과 경찰,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가와 건물 바로 옆까지 옮겨붙은 산불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건 매일같이 현장에 투입된 1,400여 명의 공무원들 역할이 컸습니다. 다만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화재 초기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공무원들을 사상 처음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개별적으로 차량으로 모이다 보니 오히려 일대 교통이 마비되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또 인력에 비해 장비가 부족해 대다수 공무원들이 늦은 밤까지 기다리다 귀가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공무원들을 먼저 보내며 성차별 논란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마스크와 방화복 등 직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장비도 제공되지 않아 위험 속에서 진화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비상 소집이 됐을 때 저희가 산불 진화 복장을 갖추라는 그런 문자도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그런 대처할 수 있는 피복이 지급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시대피소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관리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전시는 조만간 유례없던 이번 산불 사태의 대응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대전과 충남 홍성, 금산 등 지역 산불 피해 지원 성금으로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지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금은 하나금융그룹이 5억 원, 대전 하나시티즌이 1억 원을 지원하며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구호와 복구를 위한 활동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사진작가 없이 자유롭게 개성 있는 사진을 남길 수 있는 24시간 무인 사진관이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취객들이 이 사진관에 들어와서 기계를 부수고 물건을 훔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인이라서 편하게 운영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업주들은 이제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시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무인 사진관 기계 앞에 몸을 숙이고 있는 이 남성. 기계에 10,000원짜리 현금을 넣으려고 하지만 계속 돈이 들어가지 않자 화가 난 듯 기계를 부술 듯이 때립니다. 그런데 이 기계에는 이렇게 1,000원짜리만 들어간다는 안내문이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이런 안내에도 불구하고 기기를 파손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놓고 간 책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기계를 주먹으로 파손한 뒤 자리를 뜨기도 합니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에서 무인 사진관을 운영해온 업주는 1년 사이 경찰에 이 같은 피해 신고만 20건 넘게 접수했습니다. 대변 소변 같은 경우도 가끔 있어가지고 그냥 참고 치웠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여기를 운영해야 되니까. 안내문과 경고장을 가게 곳곳에 붙여놨지만 피해는 계속 반복됐습니다. CCTV는 병적으로 확인하죠. 그거는 켜놓고 살고 있는데 많이 힘들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한때는 폐업까지 고민했었는데. 이 같은 24시간 무인 사진관은 전국에 1000여 개가 넘는데 피해를 입은 사진관 주변만 해도 4개의 무인 사진관이 몰려 있습니다. 유흥가 한복판에 있다 보니 새벽 시간 만취한 사람들로 인한 피해 접수가 빗발치는 겁니다. 경찰에서는 순찰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인점포 운영자께서도 CCTV 설치 등 방범 시설을 최대한 설치하셔서 범죄 발생이 없도록. 경찰은 절도나 고의파손 등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2대를 잇따라 추돌하고 도주하던 20대 운전자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주차된 승합차를 또 추돌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을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운영하는 서산의 한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와 자녀들이 오랜 기간 A씨의 폭력에 시달려왔고 A씨가 사건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어기고 보복 살인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묶인 대청호 규제 완화를 위해 대청호를 끼고 있는 충청권 5개 지자체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규제 완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는데요. 규제 완화 범위를 놓고는 지자체별로 이견이 있어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권에 젖줄인 대청호. 1980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각종 규제에 묶여 건물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대청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를 비롯해 충북 청주와 보은, 옥천군 등 대청호 주변 5개 지자체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 비중이 53%로 가장 많은 청주시는
규제 완화에 대한 부담이 컸지만 고민 끝에 참여해 충청권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합리적인 보존과 이용을 저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5개 자치단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협의회장으로 추대된 박희조 동구청장은 5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 대청호 수질 보전과 장기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를 풀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들어 대청호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현 정부의 합리적 환경 규제 기조까지 더해져 환경부를 설득할 논거가 충분해졌다는 입장입니다. 범시민적인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청호 규제 완화에 대한 그 힘을 더 모아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청호 유역 전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원하는 동구 대덕구와 달리 충북도는 청남대 일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등 지자체별로 규제 개선 범위가 달라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 완화로 인한 식수원 오염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도 관건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서산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가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앞으로는 예타에 연연하지 않고 사업비를 조정해 면제받는 방안 등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서산공항 건설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어 예타 조상이 된 만큼 총 사업비를 400억대로 낮춰 예타를 받지 않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타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올라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산공항 건설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는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법안 내용에 당초 예정됐던 경남 사천으로 알려진 기관 입주 위치가 빠진 가운데 민주당이 범부처 우주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대안 법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우주전담기구 입지를 놓고 대전이 희망의 끈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 법안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 차관급 기관으로 연내 설립이 목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산업이 대한민국 핵심 미래 산업이라며 우주항공청 설립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주항공청의 경남 사천 설립을 밝혀왔지만 이번 정부 특별법엔 구체적인 입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졸속 법안이라며 대안 법안이 제시됐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과기부 산하의 우주항공청은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범부처위원회 산하에 실질적인 조정 기능을 갖춘 장관급 기구인 가칭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양한 부처를 아우를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당연히 그래서 범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 아젠다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 법안과 민주당 법안은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병합 처리될 예정인데 여야 간 첨예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만약 상임위 의견 조율에 실패해 5월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개청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주 전담기구 입지 문제도 재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전은 지난달 비수도권 중 가장 규모가 큰 5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사업 중점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 후보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우주항공청 유치를 기대했던 경남 지역의 반발 속에 충청권 역시 유치를 위한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지난달 12일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 발생 이후 헬프데스크에 10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타이어는 도색 피해를 본 인근 아파트와 청주시 현도면 일대 농지에 대한 실사를 벌이고 있고 병원 진료 영수증을 받고 있다며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사내 심리상담사를 보내 심리치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수시로 살수차를 동원해 건물과 도로 등을 세척하고 주변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968년 대전 한밭 운동장에서 처음 창설됐던 대한민국 예비군이 제55회 예비군의 날을 맞아 대전시청에서 육군 32사단과 대전세종 충남도가 모인 가운데 4년 만에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관수 사단장은 우크라이나 예비군이 러시아 전쟁에서 핵심 전력으로 활약하고 있다며 예비 전력 정예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